뉴스와이드 오늘 먼저 임종석 전 비서실장의 불출마 선언부터 짚어보겠습니다.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단순한 총선 불출마가 아니라 정계 은퇴를 하겠다는 그런 선언으로 비춰져서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함께한 2년이 인생 최고의 기쁨이었고 보람이었다. 그러면서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앞으로 통일운동에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통일운동, 그래서 혹시 통일부 장관으로 가는 것 아니냐 그런 얘기가 있었지만 측근은 그 얘기가 아니고 임명직도 하지 않겠다. 그러면서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그런 뜻으로 봐달라 이렇게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두렵기도 하지만 가장 하고 싶은 일을 위해서 뛰어갈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이인영 원내대표 학생운동 같이 했었죠. 그때도 임종석 실장 동해번쩍 서해번쩍 하더니 정말 너무 놀랍다 이런 충격을 표시했고요. 역시 우상호 의원은 아니 종로 출마한다고 이사까지 했는데 이게 무슨 소식이냐 당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박지원 의원도 아쉬운 인물이라고 평가를 하면서요. 정치권에서 삼고초려하면 다시 돌아올 것이다. 이런 분들은 일을 하도록 해야 된다. 그렇게 평가를 했는데요. 자, 한번 관련된 영상을 보시고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인수위도 없이 청와대에 가서 고생들 많이 했기 때문에 거기다 우리 당 당원들이었기 때문에 당으로 이제 복귀할 사람들이고 그래서 오늘 내가 저녁을 한번 대접하려고 그렇게 모인 자리예요. 오늘 구체적인 역할 얘기도 하시나요? 그런 얘기는 없고. 예. 어느 때보다 당정 간의 소통과 협의를 통한 신뢰가 중요한 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역할이 있다면 뭐든 헌신적으로 할 생각입니다. 너무 이른 얘기 하십니다. 출마 지역 얘기도 많이 나오고. 아이, 그럴 리가 있나요, 오늘? 여러 가지 그런 얘기를 많이 듣겠습니다. 청와대에 있었다는 이유로 어떻게 보면 이제 정치적 양지, 정치적 혜택 이런 것을 이 추구하는 그런 행태에 대해서 해당하는 분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적어도 이제 임종석 실장의 경우에는 전혀 아니죠. 오히려 우리 당의 굉장히 큰 자원이고 총선에서는 우리가 익숙하지만 여당 야당이 어떤 빅매치를 하느냐. 또 민주당에서는 어떤 사람이 야당의 뭐 거물 지역에 누가 가느냐 이런 이제 소위 말해서 총선을 끌고 갈 수 있는 대진표를 우리가 능동적으로 짜서 끌고 갈 수 있는 그런 대표적인 인물이 임종석 실장이거든요. 그래서 그건 양정철 원장의 얘기하고 전혀 반대입니다. 전혀 반대다. 꼭 필요한 분이고 빅매치에 그야말로 해당하는 우리 카드인데 중요한 자원이다. 예. 이게 이제 아쉽게 됐죠. 양문석 이사장하고 먼저 좀 얘기를 나눠볼까요? 예. 임종석 실장하고 좀 가까웠나요? 뭐 종종 그 밥을 먹곤 했죠. 둘이 나이도 비슷하죠? 예, 나이도 같습니다. 네, 연배가 비슷한데 예. 지금 임종석 실장이 우리 나이로 만 53? 예. 그렇죠. 66년생이니까. 예. 정치하기 딱 좋은 나이 아닙니까? 근데 우리가 임 실장에 대해서 좀 오해하는 부분이 있는데 임 실장이 이제 33, 예. 넷에 이제 국회의원 처음 배치를 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꽃길을 걸은 것 같고 미란길을 걸은 것 같지만 예. 지난 10년 동안 임 실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 짧게 했고 그다음에 대통령 비서실장 그 짧게 한 것 외에 계속해서 그 특별하게 어떤 꽃길을 걸었던 적이 없습니다. 상당히 예. 외로운 광야에서 그 외롭게 걸었던 그 이 정치인 생활을 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그 저는 좀 지적하고 싶은 예. 부분이 어떤 부분이냐면 임 실장이 이제 페이스북에 자신의 이야기를 이제 밝히고 나서 정계 은퇴로 계속 그 몰아가는 분위기가 그 계속 감지가 되는데 명확하게 내용을 보면 제도권 정치와 일정하게 거리를 두겠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은 사실상 내년 4월 그 15일 총선에 대한 불출마 선언으로 그 읽어야지 정계 은퇴로 읽어서 나중에 또다시 그 이 임종석 실장의 그 다른 정치 활동에 대한
흠집 잡기, 트집 잡기가 일어날 수 있는 게 상당히 경계스럽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아마 아니 뭐 우리가 정계 은퇴시키고 싶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렇게 이야기를 네. 해서 혹시 정계 은퇴를 시사하는 거냐. 이게 우리가 계속해서 정계원 때 제가 유시민 이 노무현 재단 이사장 이야기도 좀 종종 했었던 편인데요. 정치를 그만두겠다, 정계를 은퇴했다가 아니고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가 유시민 이사장의 기본적인 생각이고 그 외의 모든 정치 활동을 하고 있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라면 임종석 실장이 제도권 정치의 거리두기와 정계 은퇴라는 부분들은 상당히 뉘앙스 차가 크다. 예. 오히려 더불어민주당 입장에서는 임종석 실장이나 그다음에 표창은, 이철희, 이현들 같은 경우에 총선 지원 활동을 강하게 요청하고 싶은 대표적인 스타급 예. 정치인들인데 계속 정계 은퇴라는 분위기와 프레임을 씌워가는 부분에 있어서는 상당히 불편한 예. 프레임 아니냐. 이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기남 교수 보시기에 왜 불출마 선언했을 것 같습니까? 글쎄 뭐 저도 주말 이렇게 보면서 도대체 왜 그랬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고민을 해봤습니다만 예. 그래서 하나로 좀 정리하기가 좀 쉽지는 않은데 저는 좀 비루하게 정치하지 않겠다. 뭐 저는 이게 좀 느껴졌어요. 예. 실제 뭐 지금 앞서도 얘기 나왔습니다만 저는 뭐 정계 은퇴라고 보지는 않고요. 지금 현재 소위 이른바 86그룹에 대한 어떤 기득권화된 86그룹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또 당내외 비판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본인의 어떤 희생적 결단을 통해서 뭔가 좀 비워주는 거죠, 자리를. 뭐 그런 좀 느낌도 있고요. 두 번째는 사실은 비서실장을 그만둔 뒤에 종로구로 이사하면서 사실은 지금 종로구에 이제 출마 희망을 예. 피력했던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어쨌든 이제 거기에 정세균 전 의장이 사실 지역위원장을 맡고 있고 또 출마 의사를 강하게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통령 비서실장까지 한 입장에 또 지역구 문제를 놓고 또 티격태격하는 그런 모습도 아마 보이고 싶지 않았을 겁니다. 예. 실제 본인이 스스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죠. 뭐 종로 출마가 여의치 않으면 불출마도 할 수 있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거든요. 또한 저는 이제 과거과 좀 인연이 생각나는데 앞서 우리 양문석 이사장도 얘기하셨습니다만 임종석 실장이 비단길만 걸어온 건 아니거든요. 예. 2008년도에 민주당의 사무총장을 맡고 있었는데 출마를 못하게 됩니다. 공천을 못 받게 됩니다. 당의 사무총장인데도 그런 일이 있었나요? 네,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소위 보좌진의 어떤 일탈 뭐 이런 문제에 대한 책임을 지고 공천을 못 받게 되는데 그때 뭐 제가 좀 개인적인 인연이 있어서 강원도 고성에 가서 1박 2일 동안 자연과 함께 있다가 온 적도 있습니다. 예. 그때도 뭐 그런 어떤 임종석 실장의 순수함이라는 게 좀 묻어났었는데 오늘도 아마 언론 인터뷰는 아닙니다만 언론 기사를 통해서 보도가 되던데 임종석 실장의 어떤 정치하는 이유 그것은 이른바 언론 보도를 통해서 나왔습니다만 한반도 평화, 통일 여기서 저는 주목하고 싶은 것도 또 가족. 예. 이런 것들을 아마 선문답처럼 얘기했던 얘기를 좀 언론 기사에도 봤습니다만 그런 것들이 좀 어우러지면서 어쨌든 어떤 희생적 결단으로 나타나게 된 걸로 보여지고요. 저는 마지막 한 말씀만 드리면 이런 임종석 전 실장의 이런 희생적 결단이 저는 좀 당정청 예. 쇄신으로 좀 화답함으로 해서 정치가 좀 한 단계 좀 더 나아지는 모습으로 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그래요. 혹시 전화는 안 해봤습니까? 전화는 안 했고요. 예. 토요일 날 이른바 언론에 보도되는 측근과 만났는데 토요일 날은 일체 내색을 않더라고요. 그래요? 네. 혹시 전화해서 물어볼 기회가 있으면 네. 원래의 자리가 뭐라고 생각하는 건지 그리고 정말 앞으로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는지 한번 좀 물어봐가지고 그러겠습니다. 나중에 우리 뉴스와이드에서 얘기 좀 해주세요. 그렇게 하겠습니다. 박정희 의원은 저 발표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셨습니까? 글쎄요, 조금 의외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 임종석 전 실장이 정치를 사실은 오래 했습니다. 전대협 의장부터 시작했으니까 벌써 어떻게 보면 정치든 뭐 민간 영역에서 통일운동이든 간에 한 30년 정도 그렇죠. 정치와 관련된 일들을 했거든요. 예. 근데 저는 보면은 여러 가지 포석이 깔렸고 이 풍부한 정치적 자산을 과시하는 어떤 이번에 행위다. 과시는 뭐 표현이 좀 그렇습니다만
그런 정치적 자산이 많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 운신의 폭이 넓은 거죠. 예. 예를 들어서 아까 우리 정경환 소장 말씀하셨습니다만 종래 출마를 하려고 했던 것이 정세균 전 의장 때문에 뭐 여의치 않은 부분도 있을 것이고 또 지금 청와대에서 약 70명이 내년 총선에 출마한다고 해서 교통정리가 지금 어렵다. 양정철 그 민주연구원 원장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내가 불출마할 테니까 후배들에게는 또 기회를 한번 주어라 하는 이제 그런 어떤 의지의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87년도입니까? 그 임수경 방북 그 당시에부터 이제 어떤 통일 운동의 말하자면 전령사 이런 물꼬를 튼 자부심을 갖고 있었고 청와대 비서실장을 하면서 두 번의 남북 정상회담을 일궈냈는데 지금 남북 관계가 이제 벽에 맞춰 있는 부분에 대한 답답함 이런 부분에 어떤 브랜드 이미지를 또 뭐 만드는 부분들이 있을 것이고 내후년에 이제 지방선거라든가 이제 대선이 있게 되면 그때도 55세란 말이죠. 그러면 서울시장 출마라든가 또 대선 잠룡으로서 지금 뭐 평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이 혼탁한 정치 지형에서 자기를 버리는 모습이 정치적으로도 손해는 나지 않는다. 이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그 정치적 자산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좀 이번에 이 운신의 폭이 넓은 데에서 말하자면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것을 선택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일 수도 있다. 네, 저는 그쪽에 좀 무게를 좀 거군요. 두고 있습니다. 네. 저하고는 이제 16대 국회 같이 시작했습니다. 그렇군요. 네, 제가 39이었고 임종석 실장이 33인가 4인가 그랬었습니다. 근데 굉장히 그 활달하고 아까 화면에도 나옵니다만 저 그림이 이제 노무현 대통령 탄핵 당시에 임종석 실장이 몸을 던지면서 이제 그 당시에 이제 야당 한나라당 의원들하고 이제 몸싸움을 하는 저 장면이거든요. 그러고 이제 저는 임 실장의 어떤 정치적인 능력도 보지만은 진정성도 저는 이제 좀 보고 있고요. 또 이제 통일운동에 대한 어떤 신념 같은 것은 누구도 못 따라오는 이제 그런 부분에서 지금 남북 관계의 이런 답답함도 본인의 결정에 영향을 미쳤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임 실장이 좀 감성이 풍부한 그렇습니다. 것 같아요. 네. 이번에도 저 SNS 올린 다음에 어떤 인터뷰에서 왜 그랬냐 그랬더니 오늘 비가 와서 뭐 그랬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또 지난번에 무슨 뭐 저 청와대 비서실장 할 때는 눈이 오면 보내주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한 적이 있고 그래요. 그랬었죠. 예, 탁현빈 행정관 그 보낼 때 뭐 빨리 가야 된다고 그러니까 첫눈이 오면 보내주겠다고 그런 얘기 했던가 그랬어요. 맑은 날씨를 별로 안 좋아하나 보네. 좀 센치한 면이 있는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 우리가 상김 시대의 그 부정적인 측면만 많이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긍정적인 측면이 상당히 상징적 그 정치적 상징적 그 비유어들을 많이 썼거든요. 그래서 각박하지 않고 그다음에 이제 기자들이 해석하면서 이 비유어가 무슨 뜻일까 하면서 다양한 이제 분석들을 했는데 최근 정치는 상당히 상막하고 각박하잖아요. 직설적이고 그다음에 말 그대로 그 이 사실적인 언어들이 너무 풍성하니까 이게 이 협상과 합의의 공간들을 너무 많이 짐식시키는 거거든요. 근데 조금씩 좀 저는 상징적인 정치 언어가 좀 필요한 때이다. 그게 감수성이 뛰어나서라기보다는 경륜이 좀 드러나는 표현 아닌가 이렇게 좀 그래요. 읽어주면 바로 그런 점 때문에 제가 양문석 이사장, 박종우 의원, 정기남 교수 이런 분들 좋아해요. 네. 노영희 변호사 행간의 뜻을 읽어야 한다라고 하셨는데 어떤 뜻으로 쓰셨나요? 그러니까 제가 문재인 정부 초창기에 그 청와대 근처에서 이제 일이 좀 있어서 그때 저녁 때 누구누구를 밤에 만났냐면 임종석 실장을 만났고 그다음에 전 실장이죠. 그다음에 조국 전 민정수석 당시 수석이었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을 그때 같이 만나서 술자리를 한 적이 있었어요. 밤에. 그때 내가 물어봤어요. 임 실장님한테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당신은 그랬더니 물론 뭐 그분은 저랑 나는 대화를 기억 못할 수도 있습니다. 워낙 술이 그때 좀 있었어요. 근데 중요한 건 그때 당시에 당연히 정치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저한테 대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분은 끝까지 정치로 살고 정치로 끝까지 이제 자리매김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이후에 여러 가지 그 비서실장 끝나고 난 다음에도 여러 가지를 이제 보면은 종로에 나가겠다고 계속해서 이제 본인의 의지를 밝히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할 수 있겠구나 했는데
이제 복병이 있었죠. 결과적으로는 이낙연 총리의 뭐 그 지역구 또 예. 출마설도 나오는 것이고 또 정세균 전 국회의장도 사실은 거기가 계속 예. 있기 때문에 그러면은 그렇게 어르신들이잖아요. 본인 입장에서는 어르신들을 뭐 보고 비키라라고 하고서 자기가 나갈 수는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여러 가지 측면에서 봤을 때는 아마 고민을 많이 했었을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두 번째로는 그럼 그런 상황에서 본인이 지금 가장 아름답게 가장 본인의 그동안에 지켜왔던 가치관을 버리지 않고 살 수 있는 게 뭐였을까? 그러면 지금 당장 뭐 이분이 뭐 오늘 당장 국회의원 한번 대보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까 박정희 의원이 큰 그림 그린다고 그랬는데 큰 그림을 그리는 차원에서도 본인에게 가장 좋은 건 통일이라는 것이란 말이에요. 옛날부터. 그러면 그런 것들하고 다 어우러져서 본인을 가장 각인시키면서 본인의 업적으로 내세울 수 있는 거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리고 난 다음에 더 큰 그림을 위해서 한 발 후퇴하는 그런 예. 그림을 지금 그린 게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한 걸로 저는 지금 예. 판단을 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 행간의 숨은 뜻을 봐야 된다는데 제가 페이스북에 올린 글을 잘 읽어봤는데 아무리 봐도 여기에 정계 은퇴 얘기는 없어요. 그냥 예. 제도권 정치를 떠나서 원래 정치를 처음 시작할 때 그 자리에서 다시 시작하겠다는 것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이거를 그렇게 은퇴라던가 뭐 이렇게 볼지는 않는 예. 거예요. 두 번째는 또 꼭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뭐 민주당 중진에서도 계속해서 얘기하는 게 이제 이렇게 되니까 누구도 기득권을 고집할 수 없는 거 아니냐 쇄신을 얘기하는 거다 그 말 맞거든요. 그런데 그러면서도 또 한편 아쉬운 부분은 좀 있어요. 왜냐하면 임종석 실장 같은 경우에는 험지 어디에 갖다 놔도 사실은 이게 좀 경쟁력이 있는 사람이라고 다 생각하는데 이런 분들이 내가 나서서 험지에 가겠다라고 안 하고 나 이번에 불출마하겠다라고 해버리게 되면 전략에 사실은 손실이 좀 있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차라리 그 마음은 아름답고 좋으나 혹은 본인의 개인적인 거가 있을 수 있으나 또 전체적인 당을 생각하거나 현재의 그런 입지를 생각한다면 지금 이렇게 말해가지고 조금 당에게 도움을 좀 덜 주는 방향으로 가는 거는 옳지 않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 좀 해봅니다. 예, 자, 네 분 말씀 들어봤는데요. 대체로 왜 이런 결단을 했을까 좀 짐작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꽤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통된 점은 정혁진 변호사, 네 분이 그렇게 나쁘게 평가하지 않네요. 네네. 정 변호사도 그러세요? 저는 미스터리라고 봤어요. 미스터리. 네. 그래서 판넬에다가도 그냥 미스터림이라고 썼는데 이거는 미스터리 임 준말입니다. 예. 줄임말입니다. 미스터리 임종석 실장. 예. 임종석 실장이 아까 그 박종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은 16대부터 국회의원이에요. 그러니까 재선 의원이거든요. 하지만은 일반 재선 의원하고는 무게감이 틀린 게 16대 의원이면은 00년, 2000년에 국회의원이 됐는데 국회의원이 된 시점으로부터 따져도 20년이고요. 그런데 저하고 임종석 실장하고는 그 모르는 사이인데 예. 그런데 학번이 같아요. 예. 대학을 같은 시기에 다녔어요. 그런데 저희 같은 사람한테 임종석 실장은 전대협 의장으로 각인이 돼 있단 말이에요. 전대협 의장이 언제 됐냐? 89년도거든요. 그때부터 정치를 했다라고 생각을 하면 무려 40년을 갖다가 한 사람이거든요. 거기에다가 그냥 그 재선 의원이긴 하지만 그 중간에 서울시 부시장도 했고 그다음에 뭐 많은 사람들이 다 기억하시다시피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는데 역대 대통령 비서실장 중엔 거의 최연소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다음에 이제 노영희 변호사도 이야기했지만은 이번 다음 국회 내년 국회에서 임종석 실장이 마음만 먹으면은 당선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지고 그다음에 당선이 되면 3선 의원이 되겠지만 다른 3선 의원들보다 훨씬 더 무게감이 있고 할 일이 많을 수 있는 그런 국회의원 자리가 되는데 정치인이 그런 자리를 내버리고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그다음에 통일운동을 하려면 제 생각에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 그 정권 하에서는 제도권에서 하는 게 밖에서 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이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걸 그러니까 제가 느끼기엔 좀 앞뒤가 안 맞아요. 그래서 기득권을 내려놓겠다라고 한 측면에서는 그 신선하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제가 논리적으로 곰곰이 따져보니까 조금 미스터리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과연 어떤 생각인지는 앞으로 이제 임종석 실장의 행보를 갖다 보면 나타나겠죠. 그걸 한번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최준영 변호사 견 들어볼까요? 네. 2보 전진을 위한 1보 후퇴. 결국 좀 더 큰 그림을 그리는 것이 아닌가. 다들 말씀하신 것처럼 국회의원만 놓고 보면은 재선 의원이지만 그 경력을 봤을 때는 본인 스스로 그리고 또 상당수 또 임종석 전 의원을 지지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보다 더 큰 작게는 서울시장, 좀 더 크게 본다고 하면은 사실상
대선 주자까지도 있지 않느냐 하는 얘기가 공공연하게 있었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그럼 왜 지금 이 시점에서 패를 던질까? 쉽게 말하면은 포인트 쌓기가 아닌가. 포인트 쌓기. 예. 언젠가는 인출하겠지만 뭔가 지금으로서는 투자를 해야 될 시기이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언젠가 한꺼번에 그것을 인출할 시점이 언젠가 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만약에 지금 정말 그 정계를 은퇴한다고 하면은 포인트 쌓을 이유가 없죠. 사실은 나중에 인출하기 위해서 지금 쌓고 있다라고 보이는 것 같은데요. 제가 봤을 때는 또 그리고 현 상황에 대한 또 인식도 약간은 좀 반영된 것 같습니다. 무슨 말씀이냐 하면은 현 상황이 좀 더 이번 여권이 이번 선거에서 선전할 것 같으면은 오히려 더 뛰어넘을 수가 있지만 전체적인 흐름에 봤을 때 지금 여권이 좀 고전할 가능성도 있고 더불어서 이 남북 관계 이 부분에 대해서도 본인이 지금 당장 어떤 제도권 내의 역할을 한다 하더라도 성과를 내는 것이 어떻게 단기 내지 중기에서는 조금 쉽지 않다라는 그런 종합적인 나름대로 정무적 판단을 하고 패를 던진 것이 아닌가 싶은데요. 예. 그와 같은 것이 어떤 식으로 해서 나중에 본인한테 돌아올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많은 분들이 지금 보면 굉장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 같고 오늘 그 박지원 의원 같은 경우에는 삼고 초려하면은 올 것이다 했는데 아마 그런 것도 본인 생각 중에 은연 중에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요. 문재인 정부 첫 대통령 비서실장을 했기 때문에 그만큼 비중이 있는 인물이 제도권 정치를 떠나겠다 이런 발언 상당히 충격을 준 뉴스였습니다. 6분 패널 의견을 들어봤는데요. 지금 민주당에 보면 지난번 이철희 의원, 표창원 의원 불출마 선언했는데 상대적으로 좀 젊게 느껴지는 그런 인사들의 불출마 선언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이것은 당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궁금한데요. 관련된 녹취를 듣고 잠깐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개개인의 거취의 문제가 아니고 전체 우리 정치의 가치라든가 노선을 어떻게 혁신할 거냐, 정치 문화 구조를 어떻게 혁신할 거냐 이런 것과 관련해서 더 디자인할 수 있는 그런 지혜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런 차원에서 좀 이야기돼 나왔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이에요. 방금 연장성상에서 86그룹에 대한 말씀하시고 뭐 그걸로 국한되지는 않겠죠. 경우에 따라서는 모든 사람이 다 나가야 되는 건 아니잖아요. 남아서 일할 사람들은 남아서 일하고 또 다른 선택할 사람들은 다른 선택을 하고 이렇게 될 텐데. 아유, 이거 내가 왜 굳이 욕 먹으면서 계속 무슨 국회의원의 탐욕을 가지고 움직인 것처럼 보이는 거에 대해서 아니 그렇게 보이는 뭐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그냥 통일운동으로 돌아가지 이런 식의 어떤 마음의 정리들을 해온 게 아닌가 최근 1, 2주일 사이에 원래 이분이 종로 출마를 생각하면서 이사했던 건 다 아시는 내용이니까 거기도 뭐 특별히 뭐 이렇게 비켜주거나 흔쾌히 양보하는 분위기는 아닌 것 같고 그럴 바에는 내가 뭐 비루하게 계속 국회의원에 연연해서 대기하는 것처럼 보일 필요가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 이 복합적으로 몰려왔던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땐. 그러니까 내가 진짜 하고 싶었던 통일운동 하면서 국가에 기여하자 이렇게 결심한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자, 정렬한 교수, 임종석 실장, 이철희, 표창원 의원 상대적으로 젊기도 하지만 이른바 스타급이라고 그렇죠. 부를 수 있잖아요. 네네. 이런 사람들의 불출마 선언 앞으로 공천에 영향이 있겠죠. 저는 뭐 많은 영향을 미칠 걸로 보여집니다. 이게 뭐 그걸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든. 근데 어쨌든 좀 안타까운 건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경제학에서 뭐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 예. 양화가 악화를 구축하는 것 같아서 오히려. 그러니까요. 지금 현재 있는 것은 정말 스타급 정치인이고 정말 그 의정 활동을 통해서 국민들로부터 아주 신망을 받는 정치인들이 왜 그만두는 건지 그래서 좀 아쉽고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저는 오히려 지금 현재 숨지기고 숨어있는 중진 의원들이 좀 굉장히 불안에 떨고 있을 것 같아요. 특히 뭐 지역구에만 올인한다든지 하는 그런 의원들이 대부분일 것 같은데 저는 이것을 좀 이철희 의원이 어떻게 보면은 그 지난번 인터뷰를 통해서 이제 언론 보도에서 나왔습니다만 86세대가 대충 2000년대께부터 정치에 입문했습니다. 국회에 들어와서 벌써 얼추 20년이 넘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누구 개개인이 뭘 잘하고 잘못해서가 아니라 이제 86그룹이 이제는 좀 자리를 비워줘야 될 때가 됐다. 이런 취지의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저는 그 이철 의원이 방아쇠를 당긴 것에 대해서 임종석 전 실장이 저는 좀 화답한, 어찌 보면은 좀 모범적으로 화답한 측면이 있다. 그리고 이것이 당내에는 하나의 어떤 세대 교체를 통해서 그 빈자리를 청년 세대의 어떤 수요를 통해서 그것을 좀 완성해내고 그럴 때 많이 양화가 구축되는 것이 아니라 악화만 남는 그런 상황을 좀 피할 수 있을 걸로 저는 보여집니다. 양문석 이사장은 어떤 영향을 예상하십니까? 저는 정기남 교수하고 좀 생각이 좀 다른데요. 예. 우리가 소위 말하는 86그룹하고 20년의 정치, 그다음에 뭐 기득권화라고 하는 기본적인 실체가 없어요. 그리고 86그룹이라고 그 지칭을 하면서 세대를 지칭하는 건지 우상호 의원이 오늘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이인영, 우상호, 임종석 3명을 지칭을 하는 건지 명확하게 구분하고 가야 된다라는 부분이고요. 그렇다고 해서 그럼 이인영 의원이 지금 원내대표고 탄핵 국면에 있어서 우상호 의원이 그 원내대표였는데 우상호 전 원내대표나 현 이인영 원내대표가 무슨 큰 기득권을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뭔가 중심적이고 주도적인 역할을 이전에 했느냐 이런 측면에서 본다면 계속해서 86그룹을 향해서 기득권 세력이라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아주 극소수의 이야기가 과대 포장된 거다. 그리고 실질적으로 임종석 전 실장이 이 결정을 내기 직전인 이번 주 지난주에 86그룹에 대한 기본적인 여론들이 있었느냐, 비판적인 여론들이 있었느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거의 없었단 말이죠. 그러면서 86그룹에 대한 책임을 계속 물으려고 하는 이러한 의도들도 저는 불편하고요. 어쨌든 뭐 지적했던 것처럼 수도권 중진위원들이나 이 호남의 중진위원들이 상당히 불편함을 가질 수 있겠고 임종석 실장의 불출마 선언은 당내 중진들에게는 상당히 곤혹스러운 사건이 돼버렸다는 부분은 동의를 할 수 있습니다. 예, 정연합니다. 좀 짧게 한 말씀만 드리면요. 양문석 이사장 얘기에 뭐 크게 반대한다기보다는 저는 좀 86그룹 전체가 기득권화돼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뭔가 이 세대 교체와 당이 새로운 어떤 피가 만들어지려면 이른바 지금 현재 중진에 자리 잡고 있는 그분들이 3선, 4선 하는 동안 20년 동안 어찌 보면 한국 정치의 중심에 있는 분들이거든요. 그분들이 자리를 비워줘야만이 새로운 어떤 신진 청년 세대들이 들어갈 수 있다는 차원에서 얘기한 것이다. 라고 하는 부분을 좀 강조하고 싶다. 그리고 양문석 이사장 같은 새로운 신진 86그룹들이 또 진입하는 것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거죠. 새로운 86그룹 맞습니까? 뭐 그 이야기는 마음에 드네. 예. 자, 임종석 실장의 제도권 정치 떠나 있겠다라고 얘기를 했는데요.